노년에 우울하지 않게 사는 방법.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삶에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 노년기, 이 시기는 새로운 도전과 적응의 연속입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그리고 건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감을 남기곤 하죠. 하지만 노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재정립하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우울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이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서는 노년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도전해보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고령사회에서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 조셉 코글리는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우울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실은 적도 있죠. 노인들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고요.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둘에 따르면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경험이 자신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개선한다고요.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성취해보세요. 그 성취가 쌓일 때 당신의 삶은 더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따뜻한 아침 햇살, 친구와의 전화 한 통, 혹은 오늘 읽은 한 문장에서 느낀 감동,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5번째로 건강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매일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CNN 헬스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죠.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요가, 산책, 저강도, 근력, 운동 같은 쉬운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글을 쓰거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며 후손들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빅테오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는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프랭클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이유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프랭클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조차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 그 고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즉, 환경이 아닌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자유, 심지어 인간다운 다음마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견뎌야 할 왜만 있으면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이 견딘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삶이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와 행동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는 고통과 불행을 단순히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요? 이 질문이 지금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내일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